지드래곤 하면 패션 하면 권지용. 아시아 패션계 최고의 셀럽이에요. 이 조그만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사람들 전부 GD를 따라 입어요. GD가 걸친 아이템은 몇 시간이면 완판이 됩니다. GD가 반스를 꾸겨 신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이게 좀 힙하다고 화제가 됐거든. 이걸 보고 반스에서 아예 발 뒤꿈치가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냥 브랜드도 아니고 명품에서도 러브콜을 엄청나게 받아요. 샤넬과 지방시가 GD를 뮤즈로 간택했어요. 대충 홍보대사 같은 건데 아시아 남자 중에는 GD가 최초예요. 전통적으로 이쪽은 백인 셀럽들이 바글거렸거든. 이거 말고도 최초 타이틀이야 뭐 넘칩니다. 이런 이례적인 성과들이 나타난다는 건요, 패션계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짤 보신 적 있어요? 톰 브라운 입고 있죠. 요즘에는 문신 돼지들의 국룰 패션이라고 이미지를 좀 조지긴 했는데 원래 이것도 GD가 입어서 유행시킨 거예요. 생로랑의 수장이었던 에디 슬리먼이 직접 GD한테 감사 편지랑 선물을 보내요. 그 콧대 높으신 명품 디자이너들한테도 이런 걸 받는다고. 아예 한글로 손편지까지 쓰신 분도 계시고. 왜 이렇게들 GD한테 애정을 표현할까요? 간단해요. 돈이 되니까. GD만한 마케팅이 없으니까. 그저 유명하기만 한 스타들이랑 다르게 옷을 너무 잘 입으니까. 명품 브랜드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때 반드시 기용해야 되는 장기말이 됐어요. 이거는 GD랑 어떤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인데 둘이서 찍은 사진이 엄청 많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할아버지인데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입니다. 창업자였던 코코 샤넬이 사망하면서 샤넬이 침몰하고 있던 당시에 익사하기 직전에 샤넬을 머리채 잡고 물속에서 끄집어낸 분이에요. 그 후 샤넬의 선장으로 37년이나 항해를 해왔어요. 패션계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이런 거장이 GD를 콕 집어서 예뻐했어요. 샤넬에서 하는 행사는 빠짐없이 데리고 다녔다고. 최고의 한류 스타이자 패셔니스타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이만큼 먹어주는 모델이 없으니까 보통 백은 여자들 거란 인식이 있죠. 근데 GD가 미니미니한 샤넬 백을 이쁘게 잘 메고 다녔어요. 샤넬에서 나온 여성복까지 걸치고 다니면서 젠더의 경계를 찢어버리는 패션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샤넬 입장에선 GD 효과로 재미를 좀 봤다는 거지. 명품이라 협찬도 그렇게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GD한테는 그냥 묻지마 협찬, 무한 협찬이었어요. 여기저기 마케팅비 태워봐야 GD가 한번 입어주는 것만 못했으니까. 샤넬은 연예인 DC가 없는 걸로도 유명한데 GD 덕분에 YG 연예인들한테는 DC를 해준대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편애라고 봐야지. 최근 패션계에 다양화 가치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GD처럼 여자 옷을 입거나 아시아인 모델이 나오고 빅사이즈 모델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PC 바람이 불고 있는데 샤넬도 이 바람을 타기 시작했고 GD가 여기에 잘 부합하는 면도 좀 있어요. 대체 GD의 실제 키가 정확히 몇인가? 연예계 최고의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뭐 작다는 거야 공공연하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이거를 깎아내리고 놀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작은 GD가 패션을 선도한다는 거지. 하드웨어가 불리한데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 오히려 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평소에 아무 데서나 우통을 벗고 다녀요. 왜소하고 마른 몸을 숨기지 않아요. 성형 권유도 좀 있었는데 그냥 안 했대요. 더 잘생겨서 뭐하냐고.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이런 내면의 자존감에서 GD의 패션과 스웩이 나옵니다. 좋은 하드웨어에 옷을 걸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창작을 한다고. GD가 조던 시리즈를 많이 신고 다녔어요. 사진 보시면 콜렉션이 짱짱합니다. 조던이야 뭐 GD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전설이었고 전통적으로 콜렉터들이 많았던 신발이거든. 이미 최고로 유명하고 상한가가 형성된 이 조던을 GD가 신으니까 가격이 한계 돌파를 해버렸어요. 대표콘도 알려진 조던 콜렉터인데 GD한테 제발 다른 신발 좀 신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너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못 구한다고. GD가 평소에 신발이나 가방에 그림을 그리고 놀아요. 다큐를 보니까 진짜 틈만 나면 이것만 하더라고. 창작을 해야 마음이 편해진대요. 태생이 예인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찍어바른 에어포스 1도 사진으로 올렸는데 나이키가 여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GD 효과도 누릴 겸 콜라보 제품을 기획합니다. GD의 개인 브랜드였던 피스-1이라 이름하여 에어포스 1 파라노이즈였죠. 세 가지 색상이 나왔어요. 검인, 검빨, 검노. 원래 출고가가 20만원 초반대였거든. 제일 흔한 일반판이 검인이었는데 이게 리셀가로 70만원대까지 나와요. 검빨은 한국에만 파는 한정판이라서 818족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250선까지 받습니다. 당첨된 사람들은 차익을 한 230은 챙긴 거지. 신발 하나 사겠다고 꼭두 새벽부터 줄 서고 컴퓨터 여러 대 켜놓고 응모하고 이러는 게 이만한 재테크가 또 없거든. 근데 또 프로게이머 페이커 있죠. 이 귀한 검빨을 팬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여기에 막 김치국물 묻히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탄식을 했었다고. 워낙에 세상 물정에 관심이 없는 순박한 청년이라. 껌노는 GD 지인들한테만 선물로 줬어요. GD한테 선물 받은 걸 매물로 파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애초에 물량도 88족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못 구한다고 봐야지. 부르는 게 값이라 정확한 시세도 없고 대충 1000에서 200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거의 차값이지 뭐. 신발을 타고 다니는 거야. 껌노는 88족, 검빨은 818족만 생산했다 그랬죠. GD가 88년 8월 18일생이거든. 그리고 이번에 신상이 나왔어요. 흰검. 신발에 그래피티 아트가 들어있는데 건조한 붓으로 거칠게 칠이 들어갔습니다. GD가 직접 그린 거예요. 밑창에도 칠을 먹여놨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의미가 있나 싶은데 또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패션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GD만의 미감이 잘 먹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피스-1 얘기를 해야겠지. 권지용의 개인 패션 브랜드입니다. GD의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자아? 가면? 뭐 이런 뜻이래요. 평소에 GD가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말해왔어요. 이 패션이 또 다른 권지용을 보여
보여주는 창구라는 겁니다. 패션으로 보는 지드래곤의 또 다른 정체성, 그런 철학이 담긴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품에서 디디라는 사람이 느껴지고 로고 얘기도 좀 재밌는데 투표용지 찍는 도장같이 생겼잖아요. 원래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심볼이거든요. 여기서 짝대기 하나를 빼면 피스 마이너스 원이 됩니다.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이름 역시 평화에서 하나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평화, 즉 이상적인 세계와 마이너스, 즉 결핍된 현실 세계를 잇는 어떠한 교차점이 되겠다는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어요. 알파벳 G와 D를 합친 모양이기도 하고 제품에 데이지 꽃잎이 박혀 있는데 이파리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데이지의 꽃말이 평화라고 하니까 평화에서 하나가 빠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거를 보면 아이디어라 그래야 되나? GD만의 감이 있어요. 개인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비아냥댔겠죠. 연예인병과 사업병으로 일벌렸다가 망한 사람들이 널렸으니까 GD도 그 연장선을 달리겠다 싶었던 거지. 특이하게 집게를 팔아요. 모자에도 집고 뭐 가방에도 집고 해서 코디를 하던데 이 집게 하나를 3만원 돈에 판다고 욕을 먹었어요. 이 집게도 사실 시그니처 제품이거든. 제품 디스플레이도 이 집게를 걸어서 합니다. 이런 이색적인 디테일이 GD만의 감성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난놈은 난놈이라고 그렇게 죽일 듯이 까내렸는데도 결국은 인정을 받아요. 해외 셀럽들이 하나둘 입어대기 시작했거든. 패션인들이 먼저 GD의 패션 세계를 민감하게 캐치를 했고 여기에 공감하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새는 판매 개시와 동시에 빛의 속도로 완판됩니다. 중국의 명품 편집샵에도 들어가 있는데 자켓 하나에 2,300에 팔았어요. 어떤 미친 인간종이 이런 걸 2,000씩이나 주고 사나 싶죠. 근데 이게 완판이 됐습니다. GD의 위상이 느껴지지 않나요? 명품 업체들이 괜히 러브콜하는 게 아니라고 거대하고 탐스러운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 DD를 옆에 끼고 가면 만사가 형통해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DD의 패션은 몇 년 뒤에 봐도 촌스럽지가 않다. 앞서가서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선도에서예요. 과거의 GD를 우리가 몇 년 뒤에 따라하거든. 고결한 나는 연예인 따윈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또 알게 모르게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투블럭이 있죠. 20, 30대 남성분들 중에 투블럭 안 해보신 분 있나? 있으면 천연기념물이시니까 센터에 등록하시고 이게 반도인으로서 안 해보기가 힘든 머리거든? GD를 따라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GD를 따라한 사람을 따라하는 유행을 따라하는 구조라는 거지. 잘 몰라서 GD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역시 그 영향력 안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GD가 또 안 해본 머리가 없어. 남자가 할 수 있는 머리는 다 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나올 머리까지 미리 다 해버렸다고. 메이플 스토리 아바타보다 가짓수가 많을걸? 색깔도 가시광선에 잡히는 거는 싹 다 물들여봤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피는요 GD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일한 탈출구는 탈모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으면 벗겨내셔야 돼요. 자, 왜 하필 아시아 최고의 패셔니스타가 권지용일까요? 뭐 유명하니까 똥을 싸도 박수를 치는 건가? 아니죠. 그동안 아시아에 GD만큼 유명한 스타가 없었나요? 그럼 이유가 뭘까? 자기만의 내면과 그것을 표현하는 스킬,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입니다. GD는 내면에 자기의 세계를 건설한 사람이고 그런 자신의 세계, 정체성, 그날그날의 느낌을 패션으로 표현하는 스킬이 정말 탁월해요. 그림으로 치면 머릿속에 훌륭한 뷰가 있어도 붓을 다루는 스킬이 구리면 좋은 그림이 안 나오거든? 근데 GD는 늘 도전적인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표현하는 스킬이 잘 훈련이 돼 있어요. 머글이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모질이가 되기 십상일 정도로 GD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시도가 많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이 있죠. 근데 좋은 옷걸이에 걸렸을 뿐인 옷이 진짜 패션일까? 물론 섹슈얼한 매력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술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GD의 말대로 패션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때 패션의 예술적인 가치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GD의 패션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